네, 안녕하세요. 해운협회 상공도지사 양청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당 전에 2025년도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사업보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야 정당회가 해운업계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14일 날은 민주당 정책 간담회, 그 다음에 4월 20일은 국민의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운업계의 대선 공약을 건의했고요. 그 주된 내용은 물류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적선대 확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르는 선박 금융 확대, 그다음에 자국선 운송 정책 확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전략 상선대의 구성 및 운영, 안정적인 해기사 인력 확보, 북극해 항로 개발을 통한 아시아 주요 호박농고의 도약 등을 건의했고요. 이 결과 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에 반영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꼭지입니다. 하나는 전략 목표자 국적 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에너지 수송에 대한 국적 선박 이용률, 그다음에 핵심 에너지 수송 선박 및 선사 및 선박의 해외 배합 방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해운 강국 실현하겠습니다. 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국적 선사 선박 금융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해기사 전문 플로이팅 육성 및 해양 교육 기관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그리고 우수 외국인 해기사 훈련, 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장기 처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 금융 환경 개선에 관련돼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농해수위에서 상정을 4월 23일 날 했고요. 선박펀드 세제 혜택 복원 위에 조세기초 건의서를 기재부에다가 4월 22일 날 제출했습니다. 해운업계의 시험평가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후보의 중고선 리파이내싱 추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하고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특히 해양진흥공사와 친환경 정책 설명회, 중소선사 지역 프로그램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톤세 신고 시스템 운영을 개선했고요. 일몰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2024년 톤세제 운영 결과로 총 104개 선사가 신청을 했고요. 미국이 USTR 제재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비상 대응반을 운영을 해서 한동안 긴밀하게 움직였던 USTR의 그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 선사들의 대응 방안을 위해서 해수부가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ASA나 ICS 같은 글로벌 행위단체와 공동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3회 해운해탑 시상식 아까 개최했습니다만 SK해운이 3천만 톤 해운해탑, 현대글로비스가 300만 CU 해운해탑을 시상하게 됐고요. KMI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금년에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선박 전환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두 번째는 국내 해운선사의 선박 데이터베이스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세 번째는 매년 해오던 대로 선사 항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운 공동행위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선사의 해운 공동에 관련된 학계 의견 발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6월달에 개최했고요. 해운법 29조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개정을 통한 정비선사의 공동행위를 아예 공정거래법 적용을 명시화하는 내용이고요. 해운법 제29조 7항을 포함시켜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법안을 신설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항송 사업자에 대한 운임 공표 제도도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필수 공급망 유지를 위한 전략 상선대 도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해운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이 건의되었고요. 해운물류 공급망 유지를 위한 전략 상선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필선대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하고 중국과의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서 AI나 디지털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 동해수의 간사지역 전략상선대 법안에 대한 발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다른 법령을 조사하고 해수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량화로 관련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의원께서 해운법 개정안을 1월달에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대량화물에 암모니아, 에탄올, 에틸렌을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해수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과의 협의를 했고요. 농해수위원과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화주에 대한 업무 협력도 추진해서 포스코플로와 또 발전사들과 상생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한 거래 제3자 지급에 관련된 대응을 서울세관과 했습니다. 서울세관하고 부산세관에서 제3자 지급 미신고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과태료 납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을 갖고 해운협회 회장께서 관세청장과 4월달에 직접 간담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요선사, 그다음에 세관, 외환조사과장과 협의를 해서 목적으로 선사별로 0.4에서 0.8%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개별소비자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유선의 급유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선박의 소량 급유를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기재부에 개별소비자법 시행 규칙 개정을 수정해서 선박의 소량 급유 요청에 대한 급유선 거부 우려를 해소를 시켰습니다. 항만 서비스 요율에 대한 인상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항만 하용 요금을 해수부에서 노조의 7.3% 요구 해운협회는 동결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3.2%로 조정해서 인상을 4월 1일로 했고요. 예선 사용료가 지난 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기에 예선조합에서는 12%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6.7%로 조정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의 그 볼륨 디스카운트 할인 제도를 개선을 해서 중소선사가 예선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또 확대하는 그런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항 자동차선에 대한 국내항 간 운송 개선이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해운조합과 상생협의회를 실무회의를 가져서 관련 보시를 해수부에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 노정업무입니다. 외국인 해기사 기술 이민제도 E5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해기사의 장기 승선 유도를 위한 기술 이민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고요. 법무부에서는 해기사를 항공기 조종사와 같은 전문 직업, 즉 E5 자격을 부여하기로 지난 3월달에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E5 기자를 받은 외국인 해기사들은 배우자가 국내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외국인 해기사를 전문 직업군으로 인정한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선박의 장기 승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선박관리 전문가하고 해무 공무 감독에게도 E5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박 항공인 선원 의무 승선 기준이 변경되었죠. 1월 1일부터 필수선박 척당 항공인 11명에서 10명으로 줄게 되고요. 지역선박은 항공인 8명 의무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IPF 국제선원 임금 협상이 2025년 4월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교섭 결과가 앞으로 2년 동안 5%를 증가하기로 하되 26년에는 3.5%, 27년에는 1.5%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장 시범 고용도 노사 합의에 따라서 현재 12개 회사에 59척이 승인 완료됐고요. 선장 33명, 기관장 33명이 승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외국인 선장 교육 개설하고
직무교육교재를 표의자가 배포했습니다. 국조회계사 단기 양성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션폴리트 회계사 단기 양성 과정에서 생계 문제로 이탈자가 많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언기금재단에서는 오션폴리트 교육생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했고 총 지원액은 금년에 8억 4천만 원입니다. 선언기금재단은 사무국 지원을 채용했고요. 오션폴리트 회계사 지원을 하고 선내 인터넷 지원 사업 그리고 장기 승선자 경력금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은 이미 이제 과기부가 국내 공급 위성통신에 대한 국내 공급 협정을 했기 때문에 단말기 적합성 여부만 완료된다면 7월 중에 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제도 개선입니다. IMO 온실가스 중립 조치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달에 8.4 APC가 열려서 연료표준제 GFS 부가금에 대한 수준, 대체이용 수단, 기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기초 방향을 설정했고요. 금년 10월달에 채택해서 2007년 3월달부터 발효 예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 내용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 조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주관 중기조치 대응 TF에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선박 연료유를 많이 섞어서 쓰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B30에 대한 공급 지원을 산자부하고 정유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연료에 대한 운송 요건 완화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제안한 바이오연료 운송 요건 완화 잠정 지침을 ESPH 30차 최종에서 수락됐고 APC 8,000차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연료를 30%까지 섞은 B30 연료를 일반 구비선으로 공급이 가능해졌고요.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선사에 대한 CII 대형 컨설팅 사업을 해수부와 KMC가 공동으로 지속하고 있고요. 중기조치에 대한 내용 구체에 따르는 컨설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만 대기 시간에 따르는 CII 한정 방식 개선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혼잡이나 검역 등 대기 시간 중에 발생되는 연료 소모가 CII 등급을 하락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 APC에서 공식 제기했고요. CII 산정식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대한 참여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료 홍보 업무입니다. 기상청, 기상과학원하고 해운중개업협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선사를 이용한 원에서의 어떤 그런 바닷속 기상 상황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투기를 하는데 협력을 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선사들을 위한 해역 기상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달라는 그런 식의 협력을 하고 있고 해운중개업협회는 신조선박이나 중고선박에 대한 중개업을 좀 더 컨설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홍보활동도 해서 대학생 기자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 한 달 동안 광고, 해운이 중요하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일간지 경제지 종합지에다가 총 540건을 보도했고요. SNS 홍보로 페이스북 등에 총 167건을 올렸습니다. 아테네 마라톤, 청해부대 화경장병 등록금 전달을 했습니다. 조사함으로는 매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간하고 있고요. 매주 컨테이너 관광선 정책 동향 배포하고 있고요. 교육 업무로는 회원사 임직원 대상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로는 IMO 법률위원회 AS 통해 IC 총회 성수했고요. 필리핀 선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선원이 그런데 선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해운업계 정책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운정책 관련된 해수바이오 업무 강화를 계속 추진해서 특히 신임 장차관님과 해운업계 주요 선사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운 주요 이슈에 대해서 국회 간담회와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지원 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투자 규모를 추정하고 노후선에 대한 정부의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방안, 원활한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선박 투자 제도에 대한 세액 공제 부활, 친환경 설비 대량 2차 보전 사업 연장 및 대상 선박 확대 설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해운금융 지원도 활성화해서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의 선박금융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캠코의 세련리스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해외 매각 전략 운송 선박에 대한 정책금융 인수 추진이라든지, 특히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운, 조선 금융기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무리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우수선화주, 컨테이너 우수선화주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안정화 유지를 위해서 전략상선 대책을 추진하겠고요. 농업의 국가기관산업 인식 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KPNI 경쟁력 강화 관련된 연관산업에 대한 상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량화물에 대한 수송 역량도 강화해서 대량화물에 대한 대량 하주의 해운 진입 규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운경영 확대 개선해서 톤세제 일몰 연장에 따르는 투자 이행 계획서 마련하고 신고 절차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겠고요. 시험평가 제도 개선, 수출 화주 여러 사항 개선, 자동차선 운송 문제, 그 다음에 미국, 영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운국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선화주, 중소조선사들과의 협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관련된 소송 지원도 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수의 간사인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 해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요. 컨테이너 선사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비자물류 해운업 저지, 진출 저지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세 회계 환경 개선도 관세청과 서울세관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항만물류 제도에서도 항만보안료 같은 항만요리 인상의 최소화 추진, 예선 할인제도, 볼륨 디스카운트 할인제도를 신설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부대료에 대한 또 부산 대표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선원 노정 업무입니다. 국제회계 인력은 승선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선내 인터넷 사용을 개선하겠고요. 한국인 선원 단체회관 이행, 장기 승선자 인센티브, 선원 실질소득 향상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선원 소득을 현재 50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이민제도 활성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선의시장 인력을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합의를 이행하겠고요. 선원검용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승선 예비역이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되는 정책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원 통계도 승선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선원 통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고요. 노사 합의에 따른 내외국인 선원 증강 변화 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원기금재단을 운영해서 선원기금재단에 대한 장기 승선자 경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규제 대응입니다. IMO 준비조치에 대한 전략을 말씀대로 선박 전주기 컨설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AI 기반의 문항 효율화, 시스템의 단계적 보급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U와 IMO가 중복으로 더블 텍세이션하는 부담금 규모를 추산하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기구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연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 보급 인프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IMO, EU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회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도에서 자율운항 선박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을 하겠고요. 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대한 대응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항공부 통제 페이스 출항 정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업무로 말씀드린 대로 기자 대상 회원상 알리기 행사를 하겠고요. 홍보 활동을 통해서 회원 산업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회원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이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다, 선원, 회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래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순으로 시작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업무, 분석 교육 업무입니다. 말씀드린 조사 업무와 교육 업무를 추진토록 해나가고요. 특히 국제 업무 관련된 부분도 해나가겠습니다. 필리핀 선원에 대한 500만 원 이상 신고를 면제했는데 필리핀 선원 소득세 비과세 신고 개선에서 거주자 증명서류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총회 의결 사항인데요. 총회에서 의결할 것을 기타 보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초 금년도 톤세지 절감액이 약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조 3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해운업계가 톤세 절감액의 5%에 해당되는 것을 그동안 사회공헌 사업이나 보험재단에 준해 왔었는데 그 대상이 약 666억이 되고 실제 납부 예상은 한 600억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원기금, 대양소년단, 대양대 돌골사업, KPNI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회장단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갖고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